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주식시장 5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결국 제조업이 강해지면 주식시장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 자기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부동산 시장보다도 훨씬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국가 경제로 봐서도 그런 5천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진성준 정책위장이 이제 임기가 다 만료가 돼가지고 그만두셨습니다만 작은 좀 소용돌이 작다고보다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게 왜 정책과 거꾸로 가지? 대통령은 앞으로 가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당에서는 뒤로 가는 이야기를 했지? 라고 하는 이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그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네. 사실 발표되기 전에도 저는 좀 우려를 표시했고 아 그렇죠. 뭐 제가 네. 페이스북 같은 걸 봐도 네. 이현지 의원은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발표 시점이라든가 내용도 그렇고 그렇죠.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이래가지고 뭐 드라이브를 막 거셨잖아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안 또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그다음에 뭐 또 저 이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하겠다 예, 주주제도의 이런 얘기도 투명성. 하셨고 예. 머니무브 얘기도 막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럼요. 이것은요.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사실 지금은요 온라인 시대예요. 그렇죠. 디지털 시대. 그래서 이 디지털의 소통 공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국민 주권, 당원 주권, 투자자 주권 이런 시대라서 이 온라인에서의 소통 공간에 의해서 거대한 어떤 집단지성이 형성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종의 뭐 동학개미의 공동체랄까요? 그래서 야 우리 코스피 5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로 가자 하고 이제 딱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막 신바람이 났어요. 근데 왠지 될 것 같고 뭐 이래서 신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바람 랠리에 나도 동참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무슨 내가 여기 해갖고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또 이 신바람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마치 예전에 그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월드컵 이런 것처럼 신바람 랠리가 막 해서 사람들이 신나고 아주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네. 사람들의 어떤 신뢰에 좀 금이 간 그런 사례다 이것은.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10억이냐 50억이냐 사실은 그런 문제 이전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세제나 이런 것들도 시장이 좀 머니무브 되는 쪽으로 움직이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으면 그 기대에 맞춰서 당분간 그렇게 모든 정책 방향이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세수라든가 아니면 부자 감세는 안 돼라든가 갑자기 다른 어떤 얘기가 탁 나오면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이 뭐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초점이 안 맞았다라는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 이 또 그 이면에 철학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7년 8년 이후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 1기부터 해가지고 네. 미국의 노동자들의 이제 인식들이 뭐냐면 아시아에서 이 백인 노동자들이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그리고 아시아나 이런 중국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이런 어떤 그 위기 의식, 위기감이 막 몰아닥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냐 하면 자산 소득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렇죠. 임금 소득보다. 예.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월급 막 모아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월급을 막 꼬깃꼬깃 모아봤자 보니까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남에 집을 사고 하기에도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럼요. 너무나 높은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월급 모아서 뭐 어떻게 해라라는 것은 다 70년대 얘기고요. 그것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5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젊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도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자산소득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월급도 모으지만 자산소득을 조금씩 모아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노후를 좀 준비하자. 사실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런 인구 감소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 옛날처럼 무슨 복지국가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제 네.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국가를 믿고 그 복지를 믿고 내가 내 노후를 갖다가 의탁한다라는 것도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배당, 이 자본시장을 키우고 이 안에서 또 많은 사람이 투자하게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또 성장을 하고 그 속에서 그 성장한 기업들의 과실을 가지고 나는 또 배당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배당 소득들이 모이면 내 노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서로 선순환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실 꿈 같은 거죠. 우리의 새로운 우리 시대에 사실은 어떤 새로운 비전 같은 거예요. 물론 뭐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코스피 5천의 꿈 이거를 함께 꾸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상한 세대 개편안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는 상처를 입었다.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투자의 문제나 돈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상처 입은 투자자들에게 저는 사실은 굉장한 어떤 죄송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것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마 그래서 당에서도 당 대표가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것이 그런 소통의 문제고 상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그냥 돌아가는 게 맞다. 이것은 이제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맞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사실은 이런 취지 코스피 5천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배당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기대에 맞게. 그럼 이제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또 지도부 안에서 제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